하나씩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음악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마 가장 히트한 명대사 똥덩어리를 말씀드리면 아실만한 분 좀 더 늘어나겠죠? 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로 제대로 된 연주자 구할 수 없게 돼서 연주자 머릿수를 채우기에 급급해 다양한 B급 연주자로 급조한 상태죠. 마지막 지휘자 겸 단장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10년 만에 귀국한 해외 실력파이자 깐깐한 성격의 강마애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죠. 자, 시장과 강마애 간의 협상 장면이에요. 시향의 단장을 맡아달라는 시장의 요청에 그는 한마디로 거절하죠. 그의 거절 조건은 음대도 안 나오는 이런 단원들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지난 10여 년간 유럽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유럽 생활에 좀 쉬고도 싶은 거죠. 자, 이 상황을 협상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강마의 거절 조건은 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그의 친구가 강마의 속마음을 건드리죠. 단장직을 수용하라는 입장에 그는 시향 단장직을 재료로 활용하는 대신에 이 순간 강마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숨어있는 욕구들을 건드렸습니다. 야, 지방의 작은 조직이지만 네가 맡은 거 다 하면 주의 간섭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너 유럽에선 여기저기 초청 명목으로 불려다닌 거 불편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 그런 거 없잖아. 얼마나 좋아. 게다가 여긴 종신고용제야 이 사람아. 시라는 자치단체가 없어질 리 없잖아. 네가 원하는 사람들과 평생 가는 거야. 결국 친구의 협상 전략 통했겠죠. 협상에선 상대방의 요구보다 그 요구에 깔려있는 상대 욕구에 대응을 하고 하죠. 그런데 상대 욕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 어쩌죠? 이럴 때는 상대방의 숨은 욕구를 건드리는 겁니다. 숨은 욕구란 본 협상의 이슈와는 관계도 없지만 상대방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대방 자신의 욕구를 말하죠. 네, 이해 편의상 협상 용어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협상하기 전 협상 이슈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요구의 속내를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네, 또한 숨은 욕구를 히든 인터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냥 욕구와 이 숨은 욕구 간의 근본적 차이는 이 숨은 욕구라는 것은 요구와 관련 없으면서도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를 의미해요.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주면 그제서야 아, 이게 나의 욕구였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런 거죠. 여성에게 접근하는 카사노바들의 작업 과정을 협상으로 볼까요? 네, 이들은 처음 접하는 미인에게 아름답다라는 멘트를 날릴까요? 보통? 아니죠. 네, 예쁜 여성은 원래부터 주위에서 미모에 대한 칭찬을 들어왔을 것이기에 누가 예쁘다고 한들 큰 감흥이 없죠. 미인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다만 외모만 그럴듯하고 내면이 부실한 여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까봐 신경 쓰이는 구석이 좀 있긴 있죠. 반대로 지적 여성에게 지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역시 아름답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이렇게 본인의 마음속에 잠재있는 숨은 욕구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협상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 뭔가 좀 불편한 구석 보이시나요? 아마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이용하여 온 그 숨은 욕구, 즉 숨은 불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숨은 불편을 충족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죠? 네, 기업 역시 소비자 숨은 욕구를 신제품 개발에 많이 이용하고 있죠. 소비자가 드러내는 욕구를 충족하는 일반 제품들은 나올 만큼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를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숨은 잠재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 서비스들이 이제 기업의 생존 요건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상대방 숨은 욕구 어떻게 파악하는 걸까요? 상대방도 의식하지 못한다는데.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더 많이 이야기하게 유도하고 나는 그냥 경청하는 모습, 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청에도 단계가 있다고 하죠. 건성건성 듣는 배우자 경청, 그리고 듣기는 하나 공감대 없이 듣는 수동적 경청, 그리고 공감을 적극적으로 몸으로 보여주면서 듣는 적극적 경청이 있죠. 숨은 욕구를 듣기 위해선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신나서 얘기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이런 적극적 경청에 필요한 구체적 요령들 지금 보고 계시죠? 상대방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의미로 바꾸어 말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등이 매우 효과적이고, 또한 맞장구를 쳐주는 반응, 매우 아주 적극적인 적극적 경청이에요. 질문에도 요령이 있어요. 상대방이 답변할 때 예, 아니오라는 두 가지 중 하나만을 묻게끔 묻는 닫힌 질문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열린 질문이 있죠. 열린 질문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육하 원칙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용어를 곁들여주면 되는 거예요. 대체로 열린 질문을 듣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왠지 나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들려주기 쉽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적극 이용하는 겁니다. 나와 달리 편하게 자신의 숨은 욕구를 상대방이 꺼내놓을 수 있는 제3자를 활용하는 거죠. 물론 제3자는 넌지시 접근해서 상대방의 잠재적인 욕구들을 파악한 후에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나의 욕구를 먼저 드러내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진정성 갖고 다가가면 상대 역시 자신의 이런저러한 얘기들을 풀어놓기 쉽죠. 자, 오늘은 상대방과의 협상 시에 요구사항과 관련 없는 상대방의 숨은 욕구들을 활용하여서 대화를 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가치관, 숨은 욕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협상이나 대화가 막힐 때 이런 다양한 상대방의 관점들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